지금 사드 반대가 아주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 사드 미군 기지, 수백 명의 미군 병사가 거주하는 그 기지, 골프장이라서 실제로 미군이 거주하기 위한 숙소나 어떤 시설이 제대로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임시 배치되어 있는 4개의 이 사드 발사대가 이 제대로 발사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됩니다. 지금 전기도 연결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거기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슨 그 다음에는 대사관을 설치한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개시한다. 이렇게 지금 소설을 바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사드 시위대들이 이제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자, 어제 국방부가 성주 사드 기지 시설 공사를 위해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다가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공사하러 들어갔던 장비 반출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일부 공사하는 부분이 끝났는데 들어갔던 장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그 장비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심 쓰듯이 받아줘서 장비 반출을 싣고 나오기 위한 트레일러만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그저께 반대 단체에 12일 장비를 넣겠다고 통보해 줬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12일 날 새로운 장비 들어가니 너네 앞에서 막아라. 그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매달 며칠 날 너네들을 기습할 거니 너네들은 미리 매복해 있다가 우리 기습자료를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반대 단체는 지붕 공사만 허락한다. 공사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라 했고, 심지어 공사 참관단을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민간인이 사드 기지를 참관을 해요, 공사를. 자, 북한의 종북 간첩이 사드 반대 주민의 민간인 사찰 요원이 되어서 들어가서 요걸 어떻게 짓는가 전부 보고 찍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다고 만들었던 사드 기지가 지금 국방부와 경찰이 주민들 눈치를 일일이 보면서 보고하고 협상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가 사드 기지 내에 숙소, 지붕, 누수공사, 물이 샌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 및 오수 처리 설비. 화장실이 지금 몇백 명이 골프장에 시설을 쓰니 그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골프 리조트도 아니고 골프장 직원들 숙소 정도 있었을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리시설도 제대로 없어서 공사를 위해 모래를 실은 덤프 트럭 8대를 이렇게 안에 들이려고 했는데 작년 4월부터 막고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통보해 놓고 마치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갈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단체들이 몰려와서 150명이 기지 입구 1km 떨어진 진박교에서 농성을 벌였답니다. 2개가 있잖아요. 2km 앞에 검문소가 있고 1km 앞에 다리 앞에 또 마지막 검문소가 있는데 거기서 150명이 농성을 하니 경찰 4,000명이 투입됐는데 적극적인 해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150명은 1,000명이면 정리됩니다. 150명이 데모하는 거 정리하는 거는요, 일도 아닌 거죠. 국방부는 반대 단체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장비를 넣지는 않을 거니 들어가 있는 거 포클레인 불도저 지게 자 이런 거나 좀 빼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단체가 이를 받아들이고 농성을 부려 장비 반출만 했다는 겁니다. 16일 반대 단체 측과 공사 문제를 다시 또 협의를 한대요. 이 때문에 장비 하나, 그 다음에 이
시설 재료 하나 들어갈 때마다 협상을 해야 되는 웃기는 꼬락서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이 이거하고는 다르게 제주 강정기지에서 2018년에 이제 관함식을 한다. 2018 이 국제 관함식이란 국제 이 해군 함정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입니다. 구경거리라서 많은 사람이 보러 가죠.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정마을회에서 국방부가 동의를 요청했고 회의 결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창피하니까 해군이 여론을 청취한 것이지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무슨 놈의 군부대가 군의 행사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 마을 결정을 따라서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문 정권은 북한에 호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미군과 한국군의 또 국제적인 군사 동맹이나 이런 부분을 다 와해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성주 기지는 미군한테는 지금 섬이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검문 검색을 해서 한국군 출입은 허용하지만 미군과 장비 반입은 철저히 막고 있다. 뭔 법적인 근거예요? 경찰이요? 수사권 독립?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권 독립하고 싶으면 성주 사드에 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언제 경찰이 교통 딱지 끊을 때 청와대 물어보고 끊어요? 시대 진압할 때 청와대 물어보고 어디까지 진압하냐고 물어보고 해요? 불법 시인가 아닌가는 명확한 거고 모든 부분에 억울한 게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시위를 하는 사람 다 억울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위도 법이 정한 범주에서 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합의 아닙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했어요. 온 사방에 불질러서 시위하면 되는 겁니까? 경찰은 제가 볼 때 이건 정권의 용역이에요.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의 용역이에요, 용역. 어디 가서 경찰이라고 하지도 마세요. 성주 경찰서장, 경북경찰청장,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조사받으러 가거나 청문회에 나와서 청와대에서 누가 시켜서 진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봐요. 내 말 거짓말인가 보세요. 자, 그래서 미군이 헬기로 기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는요, 솔직히 말하면 안전하지 못한 교통수단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특별할 때만 이용하거나 그런 것이지 헬리콥터로 한마디로 기지 밖을 이동하고 헬리콥터로 먹거리를 실어 나르고 기름도 헬리콥터로 아직 나르고 있고 작년에 못 들어오게 해서 헬리콥터로 기름 실어 나르다가 뭐 기름을 떨어뜨리니 해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까지도 누가 내느냐고 했던 놈들이에요. 이 시대 놈들이. 그런데 아직도 헬리콥터로 기름을 실어 나른다. 조리 시설도 없고 식료품 공급도 제한돼서 장병들이 조리한 식품이 아니라 전투식량, 이 프로전 드라이로 말려가 뜨거운 물 부으면 먹는 거 군대 간 사람들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더럽게 맛도 없지요. 전쟁할 때나 먹는 거죠. 그거를 1년 동안 먹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들은 한국군에게 이게 한국이 맞냐 이해가 안 된다 한다는 거예요. 자, 군 관계자는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는 사드 포대가 요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기도 공급이 안 돼서 발전기 돌리는 사드 포대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이 한 번 쏠 때 6개 포대에 8발씩 68, 48발 있는데 지금 그걸로 쏴서 요격이 안 됐을 더 쏴야 되는데 예비탄은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들이, 친북들이 북한에 충성을 바치고 중국에 충성을 바치는 이 종북, 친북, 친중들이
앞에 막으면서 공격용도 아니고 그쪽에서 쏘면 막으려는 이것도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북한하고 무슨 협상이 진행되니 안 되니 둘째 문제고 이게 잘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될 거라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용한 즉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런 장비들 한 개밖에 없는 이 장비를 이걸 제대로 되지 않게 방해하는 놈들을 처리도 못하고 있다면요. 이거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까? 근데 이놈들을 상대로 국방부가 빌고 앉았어요. 송영무 국방장관, 당신 참 여러 약점이 있었는데도 정말 어렵게 장관 해먹고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 기자회견 한번 해버리고 그만둬 버리는 게 내가 볼 때 당신 앞날에 도움이 돼. 나중에 왜 국방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국방부가요, 이거 헌병을 풀어서 대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군 시설을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레이더는 비상 발전기로 가동되고 있는데 이 사드 발전기는 1.3메가와트급의 출력으로 1시간 가동하는데 340리터 항공유가 되는데 그럼 24시간 가동한다면 하루만 해도 엄청난 기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로 장시간 이 가동을 시킬 때는 장비에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꺼놨다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켜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올 들어서는 북한에 발사가 없었지만 사드 레이더가 자주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자, 발사대도 임시 패드 깔아놓고 해서 안정적이지 못하죠. 발사대라는 게 탁 쌓았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임시 패드를 깔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기지 안에 도로 포장도 못하고 있고 4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군과 미군은 2주, 한국군은 4, 5개월마다 교대를 하는데 원래 골프장이라서 골프장에 풀로 예약이 되었을 때 부킹이 되었을 때 150명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숙소 화장실도 불편하고 창고나 복도에서 야전 침대 깔고 자고 화장실은 변기가 20%가 깨지거나 낡았고 자주 막히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곰팡이가 쓸고 장마철이 오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 미군들의 불만이 하도 이렇게 고조돼서 미군들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 경찰이 100, 200명밖에 안 되는 시위대를 해산도 못 시키는 걸 보고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제주도에 이 국제 관함식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미국 군함이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되면 계속 드나들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나라 군함은 괜찮고 한국 군함은 괜찮고 유독 미국 군함만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종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강정마을 마을회장 저하고 토론 좀 합시다. 차비하고 이 출연료 후하게 드릴 거니까요. 이 방송 좀 보면 꼭 오라고 제주도 분들을 좀 이야기 좀 하기 바랍니다. 유독 미국 군함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옛날에는 환경 파괴한다고 안 된다 했는데 이제 다 공사 끝나서 기지가 건설됐는데 미국 군함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군함이나 중국 군함은 돼요. 북한 군함이 들어오면 축, 입항, 환영 이러고 할 겁니까? 미국 군함이 드나들어서 안 된다는 이유를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꾼도 아닌 시골 마을 주민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어디 지시 받아요? 자, 국방부라는 인간들이 동의를 구한다.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는데 이 국제 관함식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마다 하는 거예요. 10년마다 하는데 며칠 들어와 있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가국을 30개국으로 이렇게 확대하는데 미국 군함이 드나들어서 안 된다. 자, 제주 강정기지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죠. 중국의
가까이 붙은 미국 기지가 될까봐, 미국 해군 기지가 될까봐. 그래 할 정권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전혀 무지해야 될 상식적이라면 시골 마을 주민들이 미군함이 드나들까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동맹국의 군함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의 마을 주민의 투표에 따라 결정을 합니까? 솔직히 제가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요. 청와대에서 국방부나 경찰에 지시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민들한테 절이 절절 매고 경찰이 해산을 못하는 거지. 청와대가 국방부나 경찰에 법대로 처리하라고 했다면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 배우는 청와대예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뻔한 겁니다. 경찰이 위에다가 안 물었겠어요? 이거 어째야 되냐고. 쭉 올라갔어요. 경찰청장한테 가서 경찰청장이 물었겠죠. 국방부도 쭉 올라가서 송영무한테 갔겠죠. 송영무가 물었겠죠. 근데 위에서 해산시키지 마라. 반드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청와대 내 경고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청와대, 나중에 청와대 누가 경찰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주민을 해산시키지 마라 지시한 게 드러나면 적폐청산의 기준에서 보면 직권 남용이자 강요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불법 시위대를 해산하지 말라고 지휘할 수 있는 겁니까? 안 했다고요? 나중에 안 불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에 의해서 보면 깜빵 갈라 하면 전부 다 불어요. 너희들 안 불 것 같아? 네, 이걸로 딴 거는 몰라도 이 사드 해산을 못하도록 지시한 놈은 반드시 잡아서 이적 혐의로 깜빵에서 무기징역 주면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아 반드시 놓을 거예요. 송영무 깜빵 갈 거예요. 이철성이 깜빵 갈 거예요. 깜빵 가기 싫으면 불어야지. 자, 청와대 당장이라도 이거 안 풀면요, 너들 나중에 직권남용, 강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특히 시위대한테 연락한 정황이 나오면요, 기밀 누설도 적용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적용시켰던 대부분의 죄들이 너들한테도 물어질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